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6월 초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영향인데 일평균 수출액은 10% 이상 늘어나 정부에선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보툴리늄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결론을 내리자 메디톡스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 심결에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산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삼성 SDI와 총 약 15만 4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2033년까지 삼성 SDI 국내 사업장과 헝가리 사업장 등에 총 약 15만 4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3사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돼 다음 4단계 평가로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를 비롯한 리튬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의 급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애플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죠. 보이시는 것처럼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AI 시스템 및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주 골자는 시리를 대폭 개선했다라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요. 기자와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통화 녹음 부분에 있어서 요약 기능이 탑재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조금 더 공고히 해서 앞으로 챗 GPT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챗 GPT-4O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GPT-4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버전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올해 가을부터 시작해서 베타 버전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사실 이 베타 버전에 있어서 조금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베타 버전부터 출시하는 이유는 오류 때문이다라는 루머였는데요. 이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애플은 그동안 사실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고 패스트 팔로워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말 그대로 시장의 혁신을 발빠르게 뒤쫓아갈 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플 2% 가까이 밀려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통상적으로 WWDC가 개최되는 첫날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10번 중 8번이나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회복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 국내 관련주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10% 가까이 낙폭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4.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조업 일수가 하루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품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쪽에서 2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무려 36%나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석유 제품도 13억에서 14억 달러로 조업 일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5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감소한 것을 나타냈는데요. 무려 18%나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평균 수출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11.2%로 두 자릿수나 증가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8% 감소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속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강세 보이면서 출발한 지수, 지금 현재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가량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네요. 27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 동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는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가장 많이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네요. 872선까지 거래가 됐지만 지금 현재는 870선 아랫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순당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K푸드, 이제는 K막걸리가 대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순당을 포함해서 주력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는 것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모두 다 회복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면서 28만 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잠시 후에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고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매도와 매수를 계속해서 오가다가 지금 현재는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제이시스 메디컬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은 지금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인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강한 불빛을 뽐내고 있는 것은 바로 리튬이었습니다. 리튬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3사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평가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여기서 국내 3사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그리고 리튬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사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 조금 윗골이 달았다는 점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국가별 리튬 매장량에서 2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정말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인데 여기에서 염호라는 것은 소금 호수를 뜻하거든요.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염호에 정말 많은 리튬이 또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곳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21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우리 국내 3사가 여기에서 5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라는 호재였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들어서 2차 전지 꿈틀꿈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EU 쪽에서 이번 주 내에 중국 관세 상향 전망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한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려 최대 25%까지 관세를 정말 크게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폭탄 관세를 결정하게 됐나 살펴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이 보조금이 너무나도 과도했고 때로는 불법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산 제품이 오히려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복 관세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서는 수입 전기차 신규 등록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62%나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금 캐즘이 완화되고 있나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우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GM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GM 간밤에 4%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4% 넘는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금 조금 풀린 모습이네요.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고체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모두 리튬 관련 종목인데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안착했는데 지금 조금 풀렸고요. 리튬 포어스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증권가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6월 1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게 되면서 수치 자체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을 살펴보면 10% 정도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단연 주역이 됐던 부분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수와 하락하는 종목수에서 그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2차 전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역이 되는 부분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특히나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안에서 리튬 섹터에서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1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두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한가름을 보였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일단 리튬과 관련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 어떻게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사실 오늘 리튬주들이 좀 더 상승하는 부분들은 좀 다소 테마성 수급이 아닌가, 좀 약간의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리튬 시세가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더 봐야 된다면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종목적으로는 리튬이 사실 양극재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리튬에 관련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흐름들 안에서 추세 전환을 좀 했지만 지금 킬로그램당 110위안까지 올라갔던 리튬 시세가 최근에 한 103위안까지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뭐 100위안까지에 대한 시세를 좀 유지는 해주고는 있지만 확연하게 리튬 가격이 좀 크게 반등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본다면 오늘의 어떤 이 상승세들은 이 해외 리튬 호수에 리튬 광생에 관련된 어떤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테마성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해당 수급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의 회복,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들의 증가들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5월 수출 데이터를 좀 봤을 때요, 양극재에 대한 수출 판가가 바닥을 찍고 14개월 만에 좀 반등에 성공했다. 이 부분은 판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지 판매량이 증가됐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캐즘 현황, 이 여파가 올해 하반기까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튬과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2차 전지주 사실 저점 매수 시점으로 지금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유럽에서는 또 중국의 전기차의 관세를 높이기로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만큼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이 이제 그동안 계속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만 해도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EU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 관세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볼리비아 염전에 대해서 뭐 하이드로 리튬과 해서 이제 지금 관련된 그 이제 채굴권에 대해서 지금 뭐 입찰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지금 4단계로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볼리비아 리튬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관련돼서 21개 업체가 통과를 했고 그 그룹별로 1, 2, 3, 4그룹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그룹에 4개, 그다음에 2그룹에 4개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2그룹에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과 리틀 포어스의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우선인, 그러니까 그룹이 우선순위니까 이런 채굴권에 대한 협상이 우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그룹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셔야 되는데 1그룹에 있는 업체가 그 중국의 그런 이제 리튬 관련된 업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낙찰을, 그러니까 입찰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좀 전에 변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테마성으로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캐즘이라는 부분이 뭐 완전하게 뭐 해소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기차의 판매가 지금 좀 계속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살아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의 주총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총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제 스톡 옵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가지고 오신 대주전자재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음극재가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신규 공급망에 좀 편입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주가도 상한가 내외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 저희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우선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수급 특징주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직 인터배터리 2024 유럽 일정이 6월 19일에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지난해 우리가 인터배터리 2024 코엑스에서 좀 개최했던 여기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서도 동일 양상에 대한 기술 공개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의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차 그룹이 EV3 자동차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현대차 역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적용 차량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수반되고 있었고요. 현재는 지금 뭐 포르쉐라든가 아우디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좀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 캐파는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점진적인 어떤 증설 및 신규 투자의 어떤 확대 부분, 여기서 생산 캐파가 올해까지는 약 한 6천에서 한 7천 톤 정도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거의 뭐 2배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력차종, 적용차 정도 뭐 한 3종에서 앞으로 한 8종에서 한 10종까지 좀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제로의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음극재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한 20%밖에 좀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1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건 반도체 소재 부분인데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 부분 여기에 관련된 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요인들 플러스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그리고 음극재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파일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나노신소재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최근도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 오늘의 급등인데 오늘의 급등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뭐 이 미국의 고일 관세부가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유럽,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럽이 다음 달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는 또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이 부분은 전기차에 탑재되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에 탑재되는 뭐 배터리라든가 소재 부분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차이가 좀 있다면 양극재는 사실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리튬주라든가 뭐 음극재, 뭐 동박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전구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소재 관련 종목들 그래서 좀 개별성 테마가 조금 더 수급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나노신 소재 역시도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업황과 우리가 연동해서 봤을 때는 사실 잘 가야 되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다시금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 여기에 더해서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까지 이어지는 수급이라면 저는 조금 더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 나노 신소재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냉동김밥 미국에서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상장사 중엔 유일하니까 우향을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는 주가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6%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점에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우영 같은 경우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제 삼양식품 같은 그런 네.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라면의 판매량과 김밥의 판매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냉동 김밥의 이제 북미 수출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냉동 김밥 수출액이 올해는 한 108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200억 가까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우양이 이런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7월 달부터 냉동 김밥 관련돼서 이제 신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출시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냉동 김밥에 대한 판매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양이 원래 강한 그런 게 이제 핫도그입니다. 네. 냉동 핫도그인데 이런 이제 냉동 핫도그에 대해서 캐나다의 이제 주요 유통업체들의 이제 입점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김밥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냉동 관련된 뭐 핫도그나 냉동 식품 관련돼서 매출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좀 조정이 좀 깊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를 해봐도 좋겠고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라면을 시작으로 뭐 김밥도 있었고 이제 막걸리로 좀 넘어간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 섹터 전반을 살펴보면 주류업에서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순당의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내외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크게 시세가 나온 만큼 시세 처음인 거잖아요. 조금 더 분출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그 K 막걸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관련된 이제 막걸리 수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뭐 40억대의 이제 수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이냐라는 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고 특히 이제 삼양식품의 상승세 이후에 비슷한 이런 이제 세미 수출이나 이제 아니면 이런 음식료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탄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 그런 성격으로 인식을 하시고 아마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류 관련주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시가총액 2위까지도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알테오젠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봐야겠는데 자, 오늘의 급등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28만 5,500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소폭 상승폭은 좀 반납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흐름이 네.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지난 아스코 2024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좀 두 가지였습니다. 랭라자에 관련된 이 시판화가 가능성들이 좀 커졌다는 점. 두 번째는 SC 제형제로 전환했을 때 관련된 임상 시험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이 뭐 머크도 마찬가지고 랭라자의 경우에도 지금 정맥 주사제에서 피하 주사제로 좀 전환되고 나서 부작용이 감소했고 오히려 유효성들이 좀 더 완화됐다. 이 여파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이 아스코 2024 이후에도 좀 급등을 한 이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제형제의 변화 부분이 네. 단순하게 지금 머크에 뭐 독점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건 키토로다에 관련된 SCC 제형제에 관련된 임상 이 이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SCC 제형제를 활용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좀 접목이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정맥 주사라는 것은 오래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죠. 그리고 환자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피하 주사라고 하는 것들은 뭐 팔뚝에 맞거나 엉덩이에 맞거나 뭐 복부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투여 기간들이 좀 더 짧고 환자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라면 정맥 주사제보다는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키트로다 이 면역 항암제가 SC 제형제로 좀 변환된 임상 3상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네. 종료가 좀 되고요. 2025년도 초에는 아마 임상 성과가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공개되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2025년도에 시판허가 절차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2026년도가 아마 상용화 SC 제형제에 관련된 상용화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키트로다 관련된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매출이 약 32조라고 추정을 해보면 2%에서 많게는 5%까지 관련된 로열티 수입을 알테오젠이 좀 가져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검증된 이 면역 항암제를 제형제 변화를 통해서 아마 시판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의약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경우에는 향후의 가치를 현재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알테오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젤 찬물을 끼얹었던 부분이 HL의 급락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의 이런 급등으로 제약 바이오젤 전반의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지금 이 금리 인하의 정책 기조가 좀 더 네. 달라질 수 있고, 뭐 FOMC에 관련된 오늘 내용들도 매파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월 CPI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 시그널이 뭐 7월에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고, 9월에 금리 인하도 사실상 뭐 동결이 우세하다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저는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제약 바이오의 수급 위축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라는 것은 H1B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좀 컸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참혹했어요. 단기간 낙폭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임상 성과가 좀 입증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잘못 투자하면 결과가 좀 처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유한양행처럼 그 성과에 관련된 어떤 결과가 좀 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H1B 역시도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유효성에 관련된 오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FDA의 어떤 권고 사항들을 조금 더 수습하고 네. 다시금 수정 보완 요구서들을 좀 제출을 한다면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 성과가 나오는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WWDC에서 애플의 AI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WWDC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네, 일단 뭐 과거에 이제 애플이다라고 하게 되면 혁신의 뭐 아이콘이었는데 네. 이번엔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과거와 같은 혁신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총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뭐 상당히 좀 컸었죠. 애플이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내용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닥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뭐 다른 이제 이거를 개발했었던 대표적인 뭐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뭐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AI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뭐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줄어든 게 아마 좀 실망감이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뭐 애플 같은 경우 전일장에서 이제 1.9% 정도 네.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 관련돼서는 뭐 애플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패드, 그 다음에 맥북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 AI가 좀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단 어제 발표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은 크게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애플이 어저께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다 네. 하락폭을 좀 키운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BH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네.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이슈는 아마 단기적으로 좀 조정내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아이폰이라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의 판매가 뭐 많이 예전만치 못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 이런 아이폰의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 같은 경우는 판매 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LG 이노텍이나 아니면 BH 같이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은 있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명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7%대 상승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태양광 업황이 저점을 딛고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반사술이 있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은 4월 26일 23,000원이라는 이 신저가 이 부분이 지난해죠 6월달 고가가 49,000원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난해 실적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이 하락의 어떤 원인들은 크게 좀 두 가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IRA 세액공제 관련된 어떤 이 규제를 뭐 철폐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뭐 이 두 가지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저가 웨이퍼 그리고 모듈이 미국 시장의 어떤 공세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단가, 시장 왜곡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크게 훼손됐던 영향들이 좀 가장 좀 크게 작용했는데 지난해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굉장히 좀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줬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적자 전환했던 배경들이 저가 웨이퍼 공세, 태양광 웨이퍼의 어떤 저가 유입이 아직까지 좀 더 지속된 여파들 그리고 모듈이 굉장히 좀 값싸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왜곡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됐던 요인들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아마 올해 6월 달까지에 대한 이 공급량들은 좀 더 이어지겠지만 저는 하반기부터는 하나솔루션이 명확하게 미국 안에서에 대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수익을 개선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는 IRA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더 공제 금액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되면서 이 반영 효과들이 재무구조를 크게 좀 개선시킬 수 있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큰 리스크의 경우에는 뭐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노이즈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 실적을 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상태들은 굉장히 좀 낙폭 과대 구간이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AI 산업에 관련된 어떤 확장성들 여기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의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급 이슈를 하나솔루션이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는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는 괜찮겠다라고 하나솔루션 알아봤습니다. 두 수급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을 봤다면 이번에 매도하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의 AI 솔루션인 레이덴트가 미국 FDA 승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차트를 보면 모두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 일단 호재가 나온 만큼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래 의료 특히 이제 치과 의료용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뭐 레이뿐만 아니라 바티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을 할 만큼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고요. 뭐 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FDA 승인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길게 좀 쉬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재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이거를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단 52주 신저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의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변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 알아보고 싶은데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쪽인데 자, 그 안에서도 셀 3사 중에 하나인 삼성 SDI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비중국 시장 3위에 좀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네.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점유율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차 전지 관련된 업황만 놓고 본다면 사실 추천주가 좀 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네. 1분기에 비교적 배터리 세일 3사 대비해선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갔고 2분기에도 지금 이 프리미엄 배터리의 유럽향 비중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지난해 3분기 그리고 4분기와 1분기까지 이어졌던 P5 그리고 P6 배터리 부분이 계속해서 좀 탑재 가능성들이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은 2분기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의 개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인터배터리 2024 한국 행사에서 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468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 공개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서도 해당 모멘텀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 수급이 유입될 수 있고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에 관련된
바닥을 찍고 수급이 좀 회복되고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 매수가의 경우에는 39만 5천 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47만 원 그리고 손절가 3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의 섹터도 알아볼게요. 타이어 섹터입니다. 타이어 3사 올해 좀 호황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시장에서도 몸집 풀리기에 나섰더라고요. 이런 행보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타이어 관련돼서 뭐 전방 산업 자동차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하면 그만큼 타이어가 증가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중점에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차체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그만큼 이제 빨리 손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전기차용으로서 내구성이 뭐 좀 튼튼한 그런 타이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런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교체 수명이 좀 더 짧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가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3, 4년 정도 지나면 전기차에 대한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전기차의 신차에 뭐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타이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를 올해 긍정적으로 보는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어 관련된 업체 중에서 일단 타이어 코드, 이제 보강제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단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이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용 타이어는 이런 타이어 코드의 그런 이제 비중이 좀 더 내연기관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타이어 코드 관련된 생산 증설 물량이 올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이어 코드의 지금 공급 물량이 한 6천 톤 정도 되는데 올해 추가적인 증설 물량이 한 7천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던 거에 한 1%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런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타이어 코드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홍해 물류 사태 이후에 유럽에 있는 타이어 업체들이 이런 타이어 코드 재고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요가 뭐 이런 이제 타이어를 제작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가수요까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격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를 보면 뭐 박스권 내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상에서 보면 뭐 한 35만 원, 뭐 오늘 그거보다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한 35만 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전고점이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높은 40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은 30만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FOMC에 관련된 기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5월 CPI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 전략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관망하는 스탠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점도표가 지난 3월에는 3회 정도에 관련된 부분에 수정이 사항들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3회에서 아마 2회로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회 정도로 좀 완화될 2회 정도로 좀 감소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에 관련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좀 쇠퇴했고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 부분들. 그런데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매파적 기조가 아니라 다소 좀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어떤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의 인하 이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미 연준에서도 더 이상 계속해서 동결로 갈 수 있는 스탠스는 또 아니다. 이 기조를 주목해 본다면 아마 FOMC에 관련된 비둘기파적 기조를 확인한 이후에
5월의 CPI가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나름의 어떤 유동성들이 단기간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5월 CPI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수급 변동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경우는 해당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MC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마감 전략 짜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선물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 특히 이제 원화 환율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쏠림 현상이 계속 있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빠른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내일 시장을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낙폭이 큰 쪽으로 뭐 다시 좀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에 이제 FOMC 뭐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이제 CPI 발표, 그다음에 뭐 테슬라 주총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아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뭐 내용을 보시고 관련돼서 분야를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시장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르쿠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락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많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증시 빨간불을 켜는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착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모멘텀 90점, 그리고 신호강도 85점, 그리고 그 외 모두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2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증권가에서는 1분기 보릿고개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있는데요. 식음료 기업들이 이번 달 들어서 가격 인상에 줄줄이 나설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여름철이니만큼 앞으로 판매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점 등을 그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받고 있는 이 종목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와 보이면서 출발을 했지만 조금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저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진 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모멘텀 90점, 그리고 실적 85점, 차트와 신호 강도는 80점, 그리고 수급은 75점을 기록하면서 8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오리온의 영업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시장 기대치 역시도 굉장히 견고하다. 최근 리가켄바이오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었기는 하나 그 후에 조정은 이미 보였었고 앞으로는 회복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주 환원 정책도 있고 그리고 투자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 모두 반납한 채 지금 현재 1% 가까이 빠진 채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모멘텀과 신호 강도는 95점, 그리고 실적도 9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수주 잔고 장납기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중장기 수익성이 앞으로 우상향을 띨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나섰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5%나 늘어날 전망이고요. 매출액도 23%가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이 종목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무려 3%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아쉬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착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영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술적인 반등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주 초계 이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후폭풍에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서는 수급이 위축된 부분이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